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재 준비됐을까요? 컨셉 유형 독해 46페이지입니다. 자, 빈칸 추론.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빈칸 추론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하게 됐습니다. 빈칸 추론은 고난도 유형이고 되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운 문제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래서 빈칸 추론이라고 하는 이 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빈칸 추론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면 그래도 이 빈칸 추론 유형을 여러분들이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형광색으로 표시했던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 뜻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하고 나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논리적 관계 파악. 여기에서 논리란 그럼 과연 무엇일까? 자, 논리는 무엇인지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선생님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이나 글에서 이치에 맞게, 당연히 이치에 맞아야 되겠죠. 이치에 맞게 사고나 추리 따위를 이끌어가는 과정이나 원리다라고 이제 사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요. 자, 논리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면 추리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논리란 추리 과정이다. 자, 그러면 이 추리라고 하는 말은 또 우리가 추론이다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추론이라고 하는 말의 또 사전적인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 자, 근거를 통해 근거를 통해 판단을 이끌어냄이라고 이제 추론이나 추리의 사전적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자, 근거와 판단을 이끌어냄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판단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또 무슨 말이냐? 이게 결론이다라는 말이죠. 결론. 여러분들이 주목할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근거와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 추론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다가 우리가 빈칸이라고 하는 개념만 더해주게 된다면 근거와 결론이 있는 추리 과정, 거기에 빈칸을 뚫어놨으니 그 빈칸을 채우시오 정도가 되겠죠. 따라서 그래서 뭘 전달하고 싶냐? 자, 빈칸 추론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자, 먼저 첫 번째, 결론을 주고 그에 따른 근거를 추론하는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일 것이고, 자, 두 번째 방식은 무엇이냐면 근거를 충분히 주고 결론 내지는 주제를 너가 추론해 보아라 라는 형태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찾으면 돼요. 그 두 가지는 또 간단히 얘기해서 근거를 찾거나 결론 주제를 찾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빈칸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가 우리 머리가 빈칸이 뚫어져 있는 거 있죠. 지문에서 상단에 빈칸이 뚫려 있는 경우, 아니면 지문에서 가운데 부분, 허리 부분이 빈칸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 아니면 꼬리 이 끝단 부분에 빈칸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머리가 빈칸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말은 결국 여러분들에게 야, 이 글의 주제가 뭐일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허리가 뚫려져 있는 경우는 뭐일 거야? 자, 그럼 이 주제와 결론을 통해서 이 글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이치에 맞는 근거를 찾아봐 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꼬리에 빈칸이 들어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글의 결론을 네가 찾아서 뭐 추론을 해봐. 결론에 대한 충분한 주제나 내지는 근거를 제시했으니 결론은 너가 찾아봐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주제가 그렇다면 주제를 물어보는 것, 이 주제 추론과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주제 추론입니다. 주제 추론. 이거 어렵겠습니까? 아니,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근거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조금 어렵게 다가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선택지에서 여러분들이 대입해 보세요. 선택지 5개를 여러분들이 이 빈칸에 대입하다 보면 정답이 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고 그 방법대로 연습해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겠죠. 자, 결론은요. 결론도 그 주제처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한 내용을 토대로 주제를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주제와 결론은 결이 좀 비슷하죠.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따라서 머리와 꼬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제의 다른 말이 결국 결론이다. 그래서 주제는 비슷해요.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라면 여러분들이 결론에 대한 단서를 주제에서 찾아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 빈칸 추론의 글들이 그러면 이렇게 단순할까? 그냥 단순히 머리, 허리, 꼬리, 뭐 주제와 근거와 결론만 찾으면 된다는 식으로 단순할까? 물론 그렇진 않죠. 이 언어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학처럼 공식에 맞게 탁탁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논리적 관계 파악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주목해 보면 왜 선생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냐면 논리적인 글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글이 쓰여질 때 일정한 규칙을 지켜가며 글이 쓰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글의 어떤 그 공식, 글을 써가는 글의 구조적 공식이 대략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글의 구조를 따르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단서를 얻기가 쉽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빈칸 추론은 지문 안에 정답 근거가 존재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그 지문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안에 여러분들이 정답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만한 단서들 내지는 문장들이 반드시 있다. 막연히 어려워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빈칸 추론 유형의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자, 글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읽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론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따져볼게요. 자, 아포칼립스 나우라고 하는 것은 컴마, 삽입절, 삽입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수능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패턴인데 이렇게 컴마와 컴마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삽입구 내지는 삽입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의 기능은 이 앞에 있는 이 명사를 보충해 줍니다. 또 수식해 줍니다. 그러한 형태로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본격으로 영화인데 제작이 되어지고 감독이 되어졌어요.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에 의해서. 그런 영화가 바로 아포칼립스 나우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어로서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가 게인드죠. 자, 그럼 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얻다예요. 저랑 수업을 해본 친구들이라면 동사 뒤에 뭐를 하고 물어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얻었다, 뭐를, 그래서 이 뭐를 뒤에 끌어올 수 있는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목적어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뭐를요? 폭넓은 인기를요. 자, 그래서 이 아포칼립스 나우라고 하는 이 영화는 얻었다 뭐를 인기를,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and 그리고 for good reason. 자, 그만한 이유로, 타당한 이유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문장을 우리가 다 읽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 어떤 의미 있는 어떤 대목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다 와닿는 어떤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포칼립스 나우라고 하는 이 영화가 인기를 얻었다 정도의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문장을 한번 봐볼게요. 다음 문장을 봤더니 앞에 나왔던 이 아포칼립스 나우가 더 필름으로 나옵니다. 이 영화는 이다. 뭐냐? 각색이다. 뭐의 각색이냐? 바로 오브는 연결,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지고 가세요. 조세 콘레드의 나브, 소설인 Heart of Darkness. 이것의 각색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을 각색한 게 이 영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A는 B다라는 수식이 만들어지죠. 자,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각색이다라는 것이고 또 뒤에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 설명은 이 Heart of Darkness, 이 novel, 이 소설에 대한 설명이 which is set, 자,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의 형태로서 이것의 배경입니다. 바로 아프리카 콩고가 배경이고 19세기 말엽입니다. 라고 시간, 장소와 시간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 Heart of Darkness를 뒤에서 후치 수식 해주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수식을 받는 이 소설의 각색이 바로 이 영화였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기도 뭐 특별한 정보는 없지만 이 원작의 각색이다라고 하는 정보가 더해졌습니다. 자, adaptation하고 자, 원작 소설이었다라는 거. 자, 또 이어서 unlike the original novel. 자, 보게 되면 여기가 조금 우리가 주목해봐도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자, 각색인데 원래의 소설, 원 소설과는 달리라고 들어가져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체크해봐 보시고, 자, 달리 이제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포칼립스 나우라고 하는 것은요, is set 어디가 배경이냐? 베트남, 캄보디아. 베트남 전쟁 동안에 이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배경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왜 이 unlike에 여러분들 주목하자라고 얘기를 했냐? 자, 보세요. 비교, 대조 이런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제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빈칸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주제에 해당하는 근거를 찾거나 그 주제에서 비롯된 결론을 찾거나. 자, 여기도 보게 되면 빈칸이 지금 하단부에 뚫려 있어요. 즉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여기 야, 결론을 찾아보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는 그런 형태의 글일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이 주제에 가까운 건 바로 뭐냐면 여기에 대한 그냥 단순한 소개 이후에 드디어 차이점에 대해서 너에게 설명해주고 그것이 이제 나 주제를 너에게 말해보고자 해 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계속 봐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달라지는 부분, 비교가 대조가 되어지는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면 원래 소설이 있었고 그 소설의 각색이라면 같아야 되는데 원작과 다르다라고 하는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배경이고 시간이고 대사 그리고 다른 부수적인 어떤 세부 사항들이 변했어요. 그러나 기본이 되는 줄거리와 주제, 아포칼립스 나우의 주제와 줄거리는 are the same 같아요. 뭐와 같아요? 그것들과 같아요. 뭐의 그거요? Heart of Darkness 그것들과 같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도즈는 그럼 과연 무엇이냐 볼게요. Heart of Darkness, of Apocalypse Now 그리고 도즈, themes, narrative. 자, 이 노랑과 노랑 부분이 같겠죠. 자, 그래서 아포칼립스의 줄거리와 theme, Heart of Darkness의 줄거리와 theme가 되겠죠. 줄거리와 주제는 같아요. 자, 그리고 both 둘 다, 여기서 말하는 둘 다는 뭐겠어요? 이 소설과 그리고 각색된 영화 둘 다 묘사하고 있어요. 물리적인 여정을, 물리적인 여행을. 자, 지금 우리가
방금 이 두 문장을 통해서 보게 된 한 번 그리고 두 번 대명사가 나왔어요. 자, 또 한 가지 대명사 관리 철저. 자, 이것은 독해의 기본입니다. 자, 오늘은 해석 공부가 아니고 독해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고 있어요. 독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어를 우리말로 바꿔보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글이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며 이 글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이제 독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독해를 여러분들이 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나타나 있는 대명사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고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이어서요. 컴마 ing. 자, 컴마 ing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뭐뭐 하면서로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하면서. 자, reflecting이니까 반영하면서. 중심 캐릭터의 정신적 여정을 반영하면서. 자, 정신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자, 멘탈과 스피리추얼. 자, 이것은요. 멘탈은 이것도 정신이고 스피리추얼도 정신인데 멘탈은 심리적인 정신적 측면을 의미하는 거고 스피리추얼은 신념적, 영적인 정신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거나 저거나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수능이 자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이렇게 병렬의 형태로 단순히 비슷한 내용을 나열하는 형태는요. 그 문장을 길게 늘어 빼거나 아니면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를 저해시키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수입니다. 대략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냥 A and B로 나와져 있다면 둘 중에 하나만 따고 그냥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또 이어서 갈게요. 자, 이러한 중심 인물의 정신적인 어떤 여정을 반영하면서 물리적인 여정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또 무엇이냐면 강 아래로 향하고 있어요. 직면하기 위해서 제정신이 아닌 커치 캐릭터라고 하는 이 캐릭터를 마주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강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여정이에요. 그러면 이 커치 캐릭터라고 하는 거는 누구냐? 후 또 수식해주죠. 뒤에서 후치 수식이라고 하죠. 누구냐면 대변해요. 최악의 측면, 문명의 최악의 측면을 대변하는 커츠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나기 위해서 마주하기 위해서 강 하류로 내려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자, 이제 이 빈칸에 해당이 되는 이 문장 한 문장 남아 있습니다. 자, 볼게요. 먼저 by ing는 아주 자주 나오는 수능이 매우 좋아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함으로써예요. 함으로써. 자, 줌으로써. 기부라고 하는 것은 사형식이죠. 그래서 아포칼리스 나우에게 배경을 줌으로써 by ing. 자, 그럼 어떤 배경이냐? 바로 동시대. 그 당시 어떤 당시 그 영화가 개봉할 당시 동시대의 배경을 줌으로 해서 그래서 청중들은 더 잘 이해하고 청중들은 경험하고 동일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쉽게 그 주제를. 근데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변화를 주었더니 이러한 어떤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more than 비교가 들어가져 있죠. 비교가. 자, 그래서 more than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했어요. 비교, 주제, 강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찌 했을 때보다 이렇게 강조가 되었을까요?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비교에서 than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앞에 있는 거. 그래서 이러한 비교의 결과, 이런 대조의 결과 청중들이 더 잘 경험하고 동일시 여겼습니다. 여기 데이, 자, 여기 오디언스랑 같아요. 쌤쌤이에요. 자, 이 청중들이 자, 이렇게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청중들이 경험하고 동일시 여기는 것보다 어떤 경우에 자, if 가정법 들어가요. 자, the film has been 그 필름이 어떠했을 때보다 지금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이거죠. 이거 세팅 환경이에요. 환경 시간적인 동시대 이것만 지금 달랐어요. 자, 1번 볼게요. 문자 그대로의 각색을 했을 때보다 어떤 그 시대적인 변화를 주지 않았을 때 청중들이 경험하고 그 주제와 동일시 여겼을 것보다 더 잘 경험하고 동일시 여겼습니다가 돼야 되겠죠. 우리말로 선생님이 마지막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시대 배경의 변화를 주었을 때 청중의 이해는 더 높았습니다. 뭐 아까 앞에서는 뭐 experience 혹은 뭐 identify with 이런 표현으로 되었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언제 이해가 더 높았냐? 당연히 이거와 비교되는 부분이 뭐가 되냐면 시대 배경, 시대 환경 뭐 이런 것의 변화를 안 주었을 때.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원작과 그대로 똑같이 각색했을 때. 문자 그대로 각색했을 때. 이때와 대조됐을 때. 시대의 변화를 주지 않고 원작 그대로 각색했을 때. 그랬을 때보다 더 청중의 이해가 더 좋았다, 더 높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이 바로 결국에 무엇이냐면 문자 그대로 각색했을 때 literal literal adaptation of the novel이 되는 것이죠. 자, 빈칸이 이 하단에 뚫어져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읽고 난 다음에 너의 결론을 추론해라, 도출해내라 라는 형태의 유형의 빈칸이었고 난이도는 뭐 그렇게 어려운 유형은 아니었다. 자, 이 지문을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identify with 뭐뭐와 동일시하다 라는 거죠. 자, 이제 with 있는 걸로 봐서 이건 자동사고요. 요것이 이제 타동사로 쓸 때가 있어요. 그냥 바로 identify가 쓰게 되면 무엇을 식별하다, 구분하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왜 이걸 얘기하냐면 수능이 identify하고 identify를 굉장히 자주 써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서로 의미가 다르잖아요. 지금 자동사냐 타동사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어떤 동사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좀 여러분들 암기해 놓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자, 지금 이 가로 안에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요. 자, 이 부분 가로 안에 들어가져 있는 부분 if로 시작해서 head pp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if 가정법이면서 과거 완료 head pp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if 절에서 헤드 pp를 줬기 때문에 주절에서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에 have pp로 이어진다 라는 것이 가정법 과거 완료가 가지고 있는 형태적인 특징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문법적, 어법적 여러분들 좀 지식이 부족한 친구들은 가정법에 대해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가정법
정리를 이어서 할 테니까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서는 가정법 완료가 들어가 있구나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had pp 그 다음에 조동사 과거형의 have pp라고 하는 이 구조적 공식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가정법을 다시 정리할 테니까 그때 또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심경 분위기 파악 같이 한번 볼게요. 심경과 분위기 파악. 자, 신경 변화네요. 이건 너무 땡큐한 문제예요. 왜냐면 신경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되는 신경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신경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자,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한 지문에 감정이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A라고 하는 감정에서 B라는 감정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두 개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감정이 하나, 둘 요렇게 하나, 둘 나오죠? 또 이것은 또 어떤 걸 또 의미하냐면 자 여기에서 감정 하나 그리고 여기에서 감정 둘 요렇게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둘 중에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만 봐도 정답을 고를 수가 있다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유형을 볼 때에는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지 뭐 쉬운데 뭐 정확하게 맞췄나 틀렸나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빠르게도 풀어야 되면서 정확하게도 풀어내십시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요.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간단한 거니까 간단히 해석하고 오늘 하루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보트 투어의 시작은요 것입니다. 것. 자, 내가 기대했던 것으로부터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게 있는데 그것과는 멀었어요. 벌써 지금 자 볼게요. 자 ashamed 무슨 뜻이에요? 부끄러워하는 부끄러워라. 자 disappointed 실망스러운 실망한 기쁜 그다음에 즐거운 그다음에 두려운 좀 보이지 않나요? 부끄럽나요? 부끄럽지 않죠. 기뻐요? 안 기뻐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2번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또 볼게요. 자, none of the wildlife I saw. 내가 봤던 그 어떤 야생 생물들도 exotic. 이국적이지 않았어. 별다를 게 없어. 그냥 평이해. 심심하네. 아이구야. 뭐야. 실망스럽죠. 자, 나는 오로지 칙칙한 잿빛 돌들만 봤어요.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쨌어요? 더웠어요. 습했어요. 자 여기서도 so 대시 나와 있거든요. 자 so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무 덥고 습해서 대절하다. 나는 즐길 수가 없었다. 투어를 온전히. 너무 더워. 너무 짜증나. 너무 습해. 너무 짜증나. 그래서 투어가 즐겁지 않았다. 어때요? 실망스럽잖아요. 자 그럼 이제 가서 이제 검사를 해봐요. 검사. What a wonderful adventure. 막 위에서 지금 엄청 실망스럽고 짜증나 있는데 어때요? 감탄사 넣어주면서 와 짱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나 소리쳤대요. 소리칠 만큼 짱이었어요. 멋졌어요. 대단했어요. excited 흥분되어 있는 거죠. 2번 뭐 이렇게 빨리 풀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뭐 수업이니까 더 이어서 볼게요. 자 그런데 이만큼에서는 지금 실망 짜증나 근데요 여기서 이제 분위기 반전되겠죠. As a boat slid into the Bay Park Canal. 자 베이파크 커널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as all of a sudden 갑자기 my mother 우리 엄마가 소리쳤어요. Look at the mangrove. 자 맹그로브 좀 봐봐라. A whole new world came into sight. 자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came into sight 시야에 들어왔어요. 자, 또 맹그로브 포레스트는요. 어떤 포레스트냐면 자, 이렇게 전면부 수식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수로 이 커널 운하를 따라 있는 이 맹그로브 이 숲이 주어 thrilled me 동사 목적어 나를 흥분되게 했어요. 나를 황홀하게 만들었어요. As we entered each cool shade 우리가 시원한 그 그늘로 들어가면서요.
I was fascinated by the beautiful leaves and flowers of the mangrove. 자, 맹그로브의 뭐 아름다운 잎이나 꽃에 의해서 매료가 되어져 버렸고요. 그러나 best of all, 최고는 뭐였냐? 내가 매료가 되었는데 뭐에 의해서? 그 토착의 새, 뭐 원숭이, 뭐 리잘드니까 뭐 도마뱀,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 자 보세요. 무빙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는데 이 무빙이 앞에 있는 인마들, 이 네이티브 버드부터 리자드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애들이야. 이 가지 사이사이를 움직이고 있는 이 토착의 새, 원숭이, 이 도마뱀에 의해서 내가 매료가 되었다. 이게 최고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What a wonderful adventure. 아 짱이에요라고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2번 뭐 어려울 거 없이 아주 간단하게 해석이 됐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빨리 풀었나요? 정확하게 풀었나요? 그러면 된 겁니다. 자 고생했고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온라인 클래스이기 때문에 만나게 되었는데 이렇게 수업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게 현장에서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빨리 해소가 되어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빨리 좀 보고 싶네요. 그래서 남은 기간 아프지 말고 또 별일 없이 안전하게 잘 있다가 만납시다. 자,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요. 다음에는 또 교실에서 봅시다. 수고했습니다.